내가 이제 직접 해도 돈을 벌 수 있겠다. 지금보다는 월급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겠다라는 그 계획이 딱 잡혔을 때가 한 1년 정도 일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게 알아보니까 사실은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직접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는 이제 창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업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시드머니가 일단 종잣돈이 있어야 창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에서 왔지, 뭐 부모님도 안 계시지, 내가 어디서 이제 돈을 빌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탈북민들은 한국에 오게 되면 이게 신용등급은 좋은데 대출이 안 나는 거예요. 이유가 이제 이게 신용이라는 건 우리가 신용 거래 실적이 있어야 이제 은행에서 이 사람한테 믿고 뭔가를 내주는 게 이제 대출인데, 신용등급은 좋은데 신용 조회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신용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 같은 데 가서 제가 이제 처음 창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아까 물류회사에서 제가 물류로 하려고 하면 기본 차가 있어야 이제 되거든요. 트럭이 있어야 되는데 트럭을 사려고 보니까 일단은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같은 게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5돈짜리 차를 샀었는데 이게 한 1억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같은 데 가니까 이제 탈북민들이 이제 제일 창업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이제 종잣돈을 구할 수가 없는 게. 그렇다고 해서 뭐 부모님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뭐 형제 자매가 있어가지고 먼저 돈을 빌릴 수도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나는 돈은 많이 벌어야 되겠고, 왜냐면 그때는 이제 엄마랑 동생이 거기 잡혀가서 이제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을 때라.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모았던 돈들을 싹 털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또 처음 나와서 차를 하나 샀었는데 그 차도 이제 다 팔고 해가지고 1억짜리 트럭을 샀어요. 물론 전액 주고 산 건 아니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어찌 해가지고 이제 돈을 대출을 받아가 샀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제가 한 달 매출이 한 1,000만 원 정도씩 벌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이게 제가 그때 2016년, 2017년도였었는데 그때 이제 그 자동차 그런 시장에서의 경기가 엄청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사드라는 걸 배치를 해가지고 설치를 했을 때였는데 중국에서 반발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가 중국 쪽에 납품을 하는 그 물량이 거의 반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화물 운송업은 저희가 이제 현대 쪽이랑 납품을 하는 그 어떻게 보면 하청업체거든요. 하청업체인데 현대에서 많이 팔아야 우리도 많이 돈을 벌 거잖아요. 근데 중국이라든가 이제 그런 수출 때문에 문제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막 잘 돼가지고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매출이 생겨가지고 야 이거 금방 차 값도 갚고 이제 북한에 있는 엄마도 구할 수 있겠다, 엄마랑 동생도 데려올 수 있겠다, 막 희망적인 그런 상황으로 한 3개월 동안 제가 그 거의 하루 2시간씩 자면서 일했거든요. 그 자동차라는 거는 24시간 가동을 하는데 그 24시간 가동을 하려고 하면 이게 그 물량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직원을 고용을 하면 또 이제 월급 250만 원 줘야 되니까 그 돈 자체가 이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매출이 막 1,000만 원씩 되고 이랬었는데 이게 오래 가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제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그 불행은 뭐 진짜 그 한운 쌍으로 온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거든요. 이렇게 막 일하다가 그 물량도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이제 제가 2시간씩 자면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많이 유전자적으로 이제 많이 망가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갑자기 일하다가 너무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제가 기절을 했었거든요. 일하다가. 그래서 119 막 치려가고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치료받았는데도 이제 그러니까 뭔가 호전되는 게 아니라 계속 더 심해지는 거예요. 통증이 심해져가지고 걸지도 못하고. 근데 일은 해야 내가 이제 그 공장이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진통제를 진짜 하루에 한 10번씩 먹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3개월 넘게 그렇게 버티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에 그 선생님이 한 달 동안 이렇게 진통제도 많이 먹고 이런 염증약도 엄청 많이 먹었는데도 점점 더 심해지니까 혹시 큰 병원에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 아는 지인의 소개로 해서 가다 보니까 어떤 이제 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병원에 가서 MRI라는 것도 찍고 이제 진단을 받은 게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그러니까 척추가 이제 굳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희귀난치성 질병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치료가 안 돼요. 지금까지도. 진짜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보험이라는 것도 모르잖아요. 제가 한국에 금방 왔는데 이제 보험이라던가 막 주식 이런 얘기하면 사기꾼들이 사기친다고 뭐 이렇게 생각할 때였거든요. 근데 병원비가 한 1,000만 원씩 넘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제가 그때 당시에 맞았던 그 주사 한 대가 100만 원 하는 거예요. 이 주사를 맞으면 그 유전자 쪽으로 이제 통증을 제어를 해주는 주사인데 이게 한 대가 100만 원이에요. 이게 희귀난치성 질병 환자들은 이제 나라에서 90%를 보조를 해줘요. 이제 왜냐면 이제 약값이 너무 비싸고 이러니까. 근데 이게 그 희귀난치성 질병 환자로 등록되기까지 그 치료비 등록되기 전에는 내가 당연히 내야 됐잖아요. 와, 진짜 그 하물을 하면서 1,000만 원씩 벌었다고 했는데 그 몇천만 원 벌었던 게 이제 병원비로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뭔가 살짝 와, 내가 진짜 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병을 앓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거의 한 몇 개월 동안 일을 못 했댔어요.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제가 3개월 넘게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나오자마자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도 이제 할부로 사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차값은 계속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든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 현대 쪽이랑 계약을 해지를 하고 24시 콜 화물이라는 걸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보통은 뭐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24시 콜 화물을 처음 제가 탈북민들 중에는 그때 화물업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24시 콜 화물이 뭐냐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우리가 뭐 돈을 내면 물품을 뭐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옮겨다 주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처음 시작한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왜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제 시장이 잘 돌아가지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창업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현대 쪽이랑은 이제 돈이 안 되니까 해지를 하고 24시 콜화물을 했는데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24시 콜화물이라는 건 말 그대로 24시간을 거의 운전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서울부터 시작해서 뭐 안 가본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전국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짐을 한 개 싣고 가면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았댔어요. 그럼 이거를 하루에 왕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아침에 서울에서 떠나서 부산을 가면 한 점심 때쯤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짐을 부리고 그 오후에 이제 부산에서 오는 짐을 싣고 저녁이나 그 다음날 아침에 물건을 내리면 이제 왕복 합하면 한 60만 원 정도를 이제 벌 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 강직성 척추염을 척추가 계속 굳어가니까 하루에 막 10시간 넘게 운전대에 앉아있고 이러니까 이제 약을 먹는 양이 더 많아지고 막 이런 날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아, 이건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때 이제 2차적인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과연 뭘 해야 앞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갈림길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때가.